자, 안녕하십니까. 기출문제 14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13쪽이 되네요. 자, 하나만 보죠. 기본 작업 2에서는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뒤에 명을 붙여달라는 거죠. 그죠? 예. 네, 명만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버튼 클릭, 셀 서식. 사용자 지정 가서 요 그대로 두고요. 그냥 여기다가 명 쓰면 돼요. 쓰고 확인 누르면 끝입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안 해줘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너무 익숙한 것들이니까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네요. 매우 자주 나오는. 자, 행 전체니까 블럭 잡고요. 조건부 서식, 세규칙, 그 다음에 수식,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 자, 문제를 보면 총합이 60 이상이 되네요. 총합. 이 점수가 60 이상이거나 정원이 100 이상인 거죠. 이거나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거나니까 5어가 나와야 되겠네요. 5어. 이 총합이 크거나 같다. 60 이거나, 그 다음에 정원. 앞쪽에 정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얼마요? 100 이상. 100 이상인 경우에 이게 참이 되면 행전체에다가 파랑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사합에 달러 빼주고 또 사합에 달러 빼줍니다. 자, 서식에 가서 색깔을 뭘로 해주나요? 파랑.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해주는 그걸 해줘라. 자, 해서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세 개의 열이 처리되는 걸 볼 수 있다. 그죠? 됐죠? 자, 계산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작업 1번 보죠. 자, 접수 번호에서 왼쪽 첫 번째 숫자 레프트를 줬겠네요. 그죠? 레프트 첫 번째 숫자를 잘라가지고 1이면 인문, 2이면 자연. 이거는 추즈 레프트 나오면 뭐 이제 굉장히 많이 다뤘던 거니까. 자, 한 글자 자르는 거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얘가 1, 2, 3, 4가 나올 텐데 1이면 뭐, 2이면 뭐, 이거는 누구한테 줘요? 얘를 추즈한테 던져주면 되죠. 그죠? 얘가 1이면 뭐, 인문. 2이면 자연. 2라는 소리는 얘가, 여기가 1이 표시되면 얘가 나올 거고, 얘가 2가 표시되면 얘가 표시된다는 소리예요. 셀에는. 레프트의 결과가 1이면 인문이 셀에 표시되고, 2면 자연이 표시되고, 3이면 예체능이 셀에 표시가 되고, 4이면 전문이 표시가 됩니다. 그죠? 예, 엔터. 끝이죠. 짝짝. 끝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논술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처리하라네. AND와 O 두 개를 다 줬네요. if도 주고, 그죠? 자, 이건 뭔 소리냐면, 논술 점수가 60점 이상인 거는 일단 하나가 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죠, 그죠? AND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점 이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건 내신 점수가 400점 이상이어도 되고, 수능 점수가 400점 이상이어도 되잖아요. 그죠? 요건 O네요. 그죠? 조건이 총 3개인데, 뒤에 2개는 O로 연결되어 있고, 그 전체 덩어리하고 첫 번째 거하고가 AND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2개를 먼저 O로 연결을 해 봅시다. 이 친구가 크거나 같다. 400점 이상. 그 다음에 수능 점수도 크거나 같다. 400점. 자, 요게 참이 되고, 둘 중 하나만 400이 넘으면 참이 되죠. 그죠? 얘만 지금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친구 논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AND로 연결을 해주는데, 요 점수가 크거나 같다 60. 요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조건은 통째로. 그러니까 AND한테는 요게 첫 번째 조건이 되고, 요게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됐죠? 엔터 치겠습니다. true. 맞네요. 그죠? 얘는 논술이 안 된다. 그죠? 얘들 논술이 안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참이 되면 뭘 해주면 되죠? 합격.
합격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엔터. 짜작. 됐다, 그죠? 자, AND와 OR가 동시에 사용되고, 예, 요게 첫 번째 덩어리를 만들어서 AND와 연결해 주는 거, 그것만 좀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저축이 나오고요. 저축 종류마다 그 수익률이 조금씩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공제 금액이 얼마냐를 구하는 거네요. 자, 문제를 한번 보죠. 공제 금액은 예금액 곱하기 수익률이네요. 그죠? 공제 금액은 예금액 곱하기 수익률이 공제 금액이네요. 그죠? 근데 예금 종류가 연금저축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연금저축을 여기서 이렇게 찾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H루곱이겠다. 그죠? 일단 찾아보죠. 수익률부터 찾아보겠습니다. H루곱. H루곱 줬을 거예요. 예. 줬죠. 그죠? 예. H루곱이고 얘를 찾을 거야. 어디에서? 얘네들 중에서 채우기는 잡고 드래그 할 거니까 F4 눌러주고요. 그래서 찾아서 표시할 거는 두 번째 행에 있고 정확히 일치해서 찾겠죠. 그래서 엔터 쳤더니 0이라고 나옵니다. 와우, 연금저축은 18.7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0이라고 나와요. 와,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렇게 되면 되게 멘붕이 와요. 이거 왜 그래요? 왜냐면 18.7%는 우리가 그냥 일반 숫자로 바꾸면 얼마죠? 0.187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0.187인데 점 뒤에가 지금 안 보여서 그래요. 자, 소수점을 한번 늘려볼게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보이죠? 그죠? 0.187이 맞아요. 지금. 그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채우기를 잡고 드래그 해보니까, 예, 연금저축, 장마저축, 장기주식형 뭐 다 가져왔는데 얘는 장미저축은 없죠. 그죠? 장마를 장미로 잘못 쓴 것 같아요. 그죠? 이랬을 때 if error를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주라고 나와 있죠. 그죠?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예금 종류면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를 해주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일단 얘는 나중에 처리를 하면 되고요. 자, 수익률이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제 금액은 예금액 곱하기 수익률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예금액 곱하기 수익률. 엔터. 쳐주면 처리가 됐네요. 자, 우리 뭐, 이제, 소수점 이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지운 게 아니라 줄여준 거예요. 소수점 자릿수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표시되는 거.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 잡고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나요? 오류가 있을 때, 예금 종류 오류라고 써주면 되죠. if error. 이 수식이 오류가 있으면 뭘 해줘요?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해주고 아니면 앞에 수식을 표시를 해주겠죠. 자, 엔터. 자, 두 번째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네, 됐네요. 그죠? 나머지는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 이게 V루급이나 H루급을 가지고 읽어와가지고 여기 표시됐을 때 여기에 있는 패턴하고 여기 있는 패턴하고 셀 서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엉뚱하게 표시된다고 해서 와, 잘못 가져왔나? 수식이 잘못됐나? 이렇게 하지 말고 셀 서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런 경우 퍼센트 되어 있는 경우 많이 그러고요. 날짜일 경우에 데리고 왔을 때 날짜가 뭐 2000년 1월 1일 이렇게 표시되는데 뭐 45,000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 또 시간을 데리고 왔는데 시간이 0점 뭐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 당황하기 쉬우니까 헷갈리지 말고 잘 처리하세요. 자, 표 4번 보겠습니다. 2학년에서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여. 2학년에서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려네요. 그죠? 그게 지금 조건이 두 개잖아요. 2학년이고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 그러니까 if 관련해서 쓴다면 ifs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카운트겠네요. 그죠? 카운트 ifs가 거기 딱 있다. 그죠? ifs. 자,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번, 크라이테리아 1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조건의 첫 번째 범위죠. 여기가 첫 번째 범위고 조건은 뭡니까? 2를 찾아주면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만 해서 우리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안에 학년이 들어있는 게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해서 지금 2학년이 3명인데 3이 나와줘야 됩니다. 예. 다행히 3이네요. 그죠?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안 나온다면 얘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3이 나오면 예, 그 문자열이 되겠죠. 어쨌든 좀 한번 중간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평가 점수가 크거나 같다. 몇 점? 400점. 엔터. 예. 인수를 작게 입력했다. 여기 콤마를 안 했고요. 여기에 따옴표를 안 했네요. 자, 터무니없이 수식을 썼네요. 엔터. 예, 이명. 맞나요? 이 친구가 한 명일 테고, 이 친구가 한 명일 테고, 얘는 아니다. 그죠? 얘는 2학년이지만 점수가 안 된다. 그죠? 두 명이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명자를 넣어 달래네요. 본드 바르고, 명 붙여주고, 엔터 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분 문제 되겠습니다. 5분 문제는, 판매 금액에 대한 순위를 계산을 할 거네요. 판매금에 대한 순위. 그래서 1, 3위까지는 우수사원,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하는데 랭크를 써라네요. 그죠? 얘는 판매금액이 많은 애가 1등이니까 자, 랭크 해주고 자, 이 친구가 얘네들 중에서 몇 등인지를 알고 싶어요. 내림차순입니까? 오름차순입니까? 내림차순이죠. 0 해주고 가로 닫습니다. 0은 빼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채워 핸들 잡고 드래그를 해주면 얘가 1등, 2등, 3등이네요. 그죠? 얘는 후수사원이라고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자, 얘는 if를 줬네요. 아주 간편하게. 그죠? 자, if를 주면 이 친구가 뭐요? 작거나 같아요. 3. 그럼 뭐가 됩니까? 우수사원이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해주면 되겠죠. 엔터.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뭐, 이때까지 많이 해왔던 패턴이라서, 쌤이 좀 쉽게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 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네, 뭐 한번 해보죠. 오랜만에. 자, 어디에 가나요?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자, 추가. 시나리오 첫 번째 이름은 환율 인상. 그래서 변경하는 셀은 몇 셀일까요? 환율이 여기네요. 여기 C13에 있네요. 그죠? 환율 C13 이 확인 누르면 얘를 인상은 1200으로 그래서 추가 누르고요. 이번에는 환율 인 하네요. 그죠? 역시 C13일 테고 얘는 1000원이네요. 그죠? 1000원. 그래서 두 개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약을 누르면 요 분석 작업 1시트 앞에 요약 시트가 만들어질 텐데 우리 일단 이걸 닫아보죠. 자, 닫고 여기에 이름 정의를 몇 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C13셀의 이름은 이 셀의 이름은 환율로 해달라네요. 수식 들어가서 이름 정의 하니까 환율 예상했던 바지만 옆에 있으니까 딱 환율 나오죠. 그죠? 확인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F11셀 이름은 이익금 합계로 해달라네요. 이익금 합계. 자, 확인 누릅니다. 두 개만 이름 정의를 하면 되죠. 그죠? 됐습니다. 그죠? 자, 이래 놓고 다시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갑니다. 그럼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고요. 이거를 요약을 누르면 자, 어떤 값을 알고 싶은데 얘를 변경해 가지고 알고 싶은 값은 얘다. 예, 얘가 마침 F11 딱 찍어주죠. 그죠? 똑똑하다. 그죠? 아니면 이거 찾아서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니까 이렇게 표시되네요. 그죠? 환율 인상일 때 이렇게 되고 환율 인하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아까 우리 이름 정의를 여기 안 해줬더라면 환율과 이익금 합계라고 안 해줬더라면 여기가 C 몇 셀이었죠? C13이라고 표시되고 여기 F11이라고 표시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이름 정의를 하고 와서 이렇게 됩니다. 만약 이름 정의를 안 하고 여기가 셀 이름으로 표시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통째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고요. 다시 이름 정의를 해준 다음에 다시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서 요약을 눌러주면 됩니다. 예.
됐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분석 작업 2번. 부분합이네요. 자, 부분합 나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요? 예, 정렬. 홈탭에 정렬에 사용자 정렬. 정렬 기준 뭘로 잡아야 됩니까? 예, 항상 그룹되는 애를 잡으면 되죠. 그죠? 과정, 초급 과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과정, 그죠? 나와 있습니다. 정렬 기준은. 과정을 해서 내림차순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도 그림 보면 알죠. 그죠? 초급이 먼저 나오고, 중급이 나오고, 그 다음 고급이 나오니까 내림차순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평균과 최대치. 평균과 최대치. 자, 부분합을 합시다. 지금 한 거는 사실 정렬만 한 거죠. 그죠? 네, 부분합 들어가서 그룹화할 항목은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수강료 평균을 구하려네. 그죠? 평균. 모집 인원과 수강료의 평균. 수강료 모집 인원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초급은 이거고, 중급은 이거고, 고급은 이거다. 자, 두 번째 부분합 할 거는 모집 인원과 수강료의 또 최대값이네요. 그죠? 평균이 아니고 이번에 최대값이고 두 개. 모집 인원과 수강료의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해제해주고 확인 누릅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끝입니다. 그죠? 어려운 거 없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매크로는 뭐 그닥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차트 작업 넘어갈게요. 자, 차트 작업은 이번에 좀 독특한 게 나왔다. 그죠? 그 문제지를 보면 우리가 0이 보통 0 미만이 밑으로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0 밑으로 막 생겨 있다. 그죠? 0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 이런 거가 처음 나왔는데 한번 보죠. 자,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을 하고 모건 스탠리 계열이 그림과 같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하죠. 지금 여기 보면 JP 모건하고 USB만 나와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추가되도록 해달라는 거죠. 먼저 추가를 해놓고 하죠. 데이터 선택에 가서 JP 모건과 USB만 있는데 추가 누르고 어디요? 계열 이름은 어디입니까? 모건 스탠리죠. 그죠? 그리고 계열 값은요? 계열 값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줬더니 이렇게 모건 스탠리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요. 얘네들을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바꾸라고 나와 있죠. 표식이 있는 꺾은선. 두 번째 거 데이터 계열 표식이 있는 꺾은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표식이 있는 꺾은선. 자,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차트 제목 넣어주면 되고요. 세로 축 제목. 세로 축 제목은 단위 퍼센트. 이게 세로 축이잖아요. 그죠? 세로 축은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축 제목, 기본 세로 축 제목에서 가로 제목. 그래서 가로 열고 단위 하고 퍼센트 이렇게 해주면 띄어쓰기 있네요. 이거 띄어쓰기 잘 해줘야 됩니다. 띄어쓰기.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 단위를 2로 설정을 하네요. 주 단위. 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 축 서식 들어가서 주 단위 친구를 뭘로? 2로 처리를 해주세요. 닫기 누르니까 우리 문제지와 똑같이 됐다. 그죠? USB 계열만 데이터 레이블을 값으로 표시되게 해주세요. 네, USB가 빨간색이네요. 그죠? 자,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니까 데이터가 들어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은 둥근 모서리로 오른쪽 버튼 클릭, 차트 영역 서식, 헤드 스타일 둥근 모서리 닫기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자, 좀 특이했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네요. 생각보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14회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들 다 채워가지고 채점해서 100점이 되도록 꼭 연습을 하세요. 자, 이제 기출문제 14회까지 하고 이제 15회가 마지막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끝을 달려오고 있다. 그죠?
그동안도 고생했지만 또 한 번만 더 고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